자, 안녕하세요. 네, 부동산 공부법 가르쳐드리는 한의사 아지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민법의 공부법에 대한 그 내용입니다. 민법 공부법에 대한 동영상은 작년에 그러니까 올 초에, 올해 중순쯤에 올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먼저 보고 와주셨으면 좋겠는데 혹시라도 안 보신 분을 위해서 일단은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한 거하고 비슷한 부분도 많아요. 그래서 좀 덧붙여서 설명드릴 테니까 일단 1편에서는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기본적인 전체 민법을 공부하는 틀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편에서는 그 세세한 부분, 진짜 공부 전략, 어떤 부분 쪽으로 시험이 나오니까 어떤 부분 중심으로 공부를 하면 되는지, 어떻게 외워야 되는지, 어떤 거는 안 외워도 되는지, 이런 거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 첫 번째.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니까 한꺼번에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일단 용어를 잘 익히셔야 되고요. 민법이 법률 용어가 많기 때문에 요거를 확실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좀 확실하게 이해를 해둬야 돼요. 요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조문을 암기해야 되는데 꼭 필요한 조문만 암기해야 됩니다. 요게 두 번째. 세 번째는 판례 문제들은 퀴즈라고 생각하고 풀어야 돼요. 퀴즈로 이해를 하고 퀴즈 풀듯이 그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하나씩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용어를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요게 우리가 민법 같은 경우에 그 법률 용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특히 민법은 더더욱 법률 용어가 많이 나와요. 근데 법률 용어는 우리가 흔히 쓰던 용어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어 공부하듯이 그렇게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어가 익숙하지가 않으면 그게 한 번에 와닿지가 않고요. 문장으로 만들었을 때는 더더욱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드릴게요. 예를 들면 사과, 주스 이런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럼 얘가 사과 주스, 뭐 오렌지 주스, 토마토 주스 이런 거 하면은 머릿속에서 맛이 떠올라요.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렸겠죠. 사과하고 오렌지하고 섞어서 주스 만들어 먹으면 맛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머릿속에 이미지가 떠오르실 거예요. 사과를 알고 사과의 맛을 알고 오렌지의 맛을 아니까 그게 머릿속에서 떠오를 거란 말이죠. 아, 그럼 이렇게 섞으면 맛있겠네라고 바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자, 제가 영어를 한번 해볼게요. 자, 퍼시먼하고 페어는 섞어서 주스를 만들어 먹으면 맛이 없어요. 그래서 섞으시면 안 됩니다. 이씨, 뭔 소리야 싶을 거예요. 그죠? 자, 펄시먼이 뭐냐면 감이에요. 우리 그 꽃감 만드는 감 있죠? 감이고 페어이 이제 배입니다. 배. 사과 배 하는 배. 근데 뭐 페어는 그래도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게 안 익숙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 두 개를 섞어 예를 들면 감하고 감으로 주스 안 만들어 먹잖아. 자, 감하고 배하고를 섞어서 주스를 만들어 먹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다들 알아듣겠죠. 야, 감으로 무슨 주스를 만들어 먹어? 바로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근데 펄시먼하고 뭐 페어를 주스를 만들어 먹으면 안 됩니다. 섞어서 드시지 마세요 하면 왜 그걸 섞어서 먹지 말라는 거지? 이 단어를 모르니까 전체 문장도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그 용어가 익숙해져야 돼요. 자, 법률 용어들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흔히 쓰던 용어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제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예를 들면 제가 전세로 새 들어 살고 있는 집이 있어요. 살고 있는데 지난달에 이제 집 앞에 있는 식당에 가가지고 밥을 먹는데 밥을 먹고 나서 이제 계산을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지갑이랑 돈을 제가 하나도 안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잖아요. 돈을 내야 되는데 그래서 돈을 못 내고 막 집 그 식당 주인하고 이렇게 실랑이를 하고 있는 도중이었는데 마침 옆에 저희 집 집주인이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아, 저 주인 아저씨 만 원만 좀 빌려주세요 해가지고 만 원 빌려가지고 빌리면서 제가 내일 갚아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빌려주실 거 아니에요, 그죠? 내일 갚아드릴게요 했는데 그 돈으로 이제 식당 주인한테 돈을 낸 거죠. 내고 나서 좀 이따 그걸 제가 까먹어 버린 거예요. 며칠 지나서. 그래서 월 다음 날 갚았어야 되는데 까먹고 있었더니 한 달쯤 지나가지고 어제 그 집주인이 이제 주인 아저씨가 저를 찾아온 거예요. 아, 왜 자기 돈 안 갚냐고 막 따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미안합니다. 제가 갚아드릴게요 해서 갚아드렸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제가 못 알아시는 분 없잖아요. 다 알아들으시잖아요. 제가 한 푼도 없이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돈을 못 내고 있다가 옆에 있는 집주인을 만나가지고 만 원을 빌린 다음에 갚고 그 돈을 이제 식당 그 밥값을 내고 다시
우리 집에 와서 나중에 한 달 후에 까먹고 있다가 한 달 후에 돈을 갚았다. 다 이해하시잖아요. 이걸 뭐 이해 못 하실 분은 없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가 흔히 쓰던 용어니까 다 이해가 가요. 근데 법률 용어를 섞어가지고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제가 이제 아제트예요. 아제트는 당의 건물의 임차인인데 2018년 11월 1일에 모 식당주하고의 식사 매매 계약을 했는데 식사를 먼저 인도받고 식당 주인이 이제 대금의 지급을 요구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어가지고 계약의 이행지체 중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아제트가 임차하고 있던 건물의 임대인을 만나가지고요. 이 길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금전 1만 원을 이제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맺고 이제 1만 원을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제트가 이를 사용해가지고 대금 채권을 변제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한 달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원금하고 이자를 상환하지 않고 1개월을 연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채권자가 대여금 반환 청구를 갖고 있는 채권자가 차주를 방문해가지고 채무가 변제되지 않았다. 이걸 고지를 하고 이행을 촉구한 거에 따라 가지고 채무자가 당일 지체 없이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이제 당의 소비대차 계약 관계는 다 종료가 되었습니다. 이상하죠, 그죠? 물론 이제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정상적인 다 법률 용어는 아니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는 대부분 쓰는 용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예시만 들은 거니까 너무 구체적으로 그거 따지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대략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별거 아닌 내용인데 이걸 법률 용어로 바꾸다 보니까 되게 어렵게 들리게 돼요. 그래서 그걸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민법을 하나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민법 시험 문제를 보면요. 이게 한글이 맞나 싶은 수준의 그런 글들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용어 자체를 잘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권리 능력, 행위 능력, 의사 능력 이런 거라든지 뭐 최고한다, 철회, 뭐 선의, 악의, 선의, 악의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 용어가 아니잖아요. 민법에서는 뭐 현명한다 이런 거 대리 관계할 때뭐 무권 대리, 유권 대리, 복 대리, 뭐 수권 행위, 뭐 발신주의, 표백주의 이런 거 일상적으로 쓰던 단어가 아니다 보니까 안 쓰던 단어라서 좀 안 익숙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익숙해져야 할 수 있냐? 두 가지예요. 많이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많이 써야 됩니다. 본인이 말을 하셔야 돼요. 이건 외국어 공부할 때하고 똑같습니다. 이거는 외국어라고 생각해야 돼요. 계속 듣고 읽고 말해야 돼요. 쓰는 건 별로 안 해야 됩니다. 글자로 쓰는 거는 굳이 꼭 하실 필요가 없는데 외국어 할 때 쓰는 것보다 말하는 게 훨씬 빠르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다니면서도 계속 그거를 쓰려고 하셔야 돼요. 오히려 일상적으로 하는 걸 이제 법률 용어로 바꿔서 본인이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계속 방금 전에 제가 했던 것처럼 이제 슈퍼 가서 물건 사면서도 아 내가 지금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해서 내가 청약자로서 청약의 의사 표시를 하니까 이제 저쪽 상대방이 이제 흑순하게 의사 표시를 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야 늡니다. 그래야지 완전히 내게 돼요. 외국어 공부하듯이 그런 식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런 식으로 용어에 익숙해져야 된다. 그 용어를 먼저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 그 법률 용어 사전 찾는 분들이 있어요. 미친 짓입니다. 바보 짓이에요. 뭐하고 똑같냐면 영어 공부 처음 시작할 때 그 영영 사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영한 사전을 보면 되는데 굳이 영어로 되어 있는 영영 사전을 봐요. 그러니까 법률 용어 사전 보면 다 법률 용어 뭔가 궁금해서 봤더니 그걸 해설하기 위한 해설문에 또 다른 법률 용어가 서너 개 있어. 아이씨 못 봅니다. 그거 보면 안 돼요. 그런 거 보는 게 아니고 수업을 계속 들으면 됩니다. 그걸 요거 듣는 거는 이것 때문에 인강이 좋아요.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서 계속 듣는 게 아니고요. 노래 듣듯이 민법은 왔다 갔다 하면서 밤에 자면서도 귀에 꽂아 듣고는 거예요. 이어폰 꽂고 밤에 자면서도 계속 듣는 거예요. 아, 수권행위 어쩌고저쩌고 복대리가 어쩌고저쩌고 월권행위가 어쩌고저쩌고 뭐 기월정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듣는 거예요. 그걸 계속 들어야 됩니다. 계속 들어서 나중에 한 5월 6월쯤 되면요. 민법 책에 있는 글이 스무스하게 읽어지게 돼요. 지금은 모르는 단어가 많으니까 되게 뚝뚝 끊기면서 읽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안 와닿고 이해도 잘 안 돼요. 근데 5, 6월쯤 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단어가 익숙해지면 되게 술술 익혀지게 되고 문장 보면 단어 보면 이 전체 문장을 보면 당연히 그렇지 뭐 그렇네 이렇게 넘어가시게 돼요.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민법이 정말 쉬워져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용어가 익숙해져야 되고 용어를 계속 듣고 본인이 말해봐야 됩니다. 말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을 계속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꼭 필요한 조문만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조문을 암기해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꼭 필요한 조문만 암기를 해야 돼요. 다 암기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시험 칠 과목이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시험 칠 과목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분량은 이해로 커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암기할 양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꼭 필요한 조문들이 있어요. 그 조문들은 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문 중에서도 외울 필요 없는 것들은 외울 필요 없고요. 필요한 것들만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번에 문제 가지고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41번 문제, 올해 시험 쳤던 29회차 문제예요. 요거는 이제 무효냐 취소냐 요것만 알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답은 4번 반사회적 법률행위,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법률행위.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이제 무효죠. 요거는 누구나 무효니까 누구나 주장할 수 있고 이제 뭐 제척기간이 없는 거죠. 그러면은 나머지 것들은 이제 취소를 할 수 있는 사유예요. 취소할 수 있는 것만 외워두면은 다 풀립니다. 무효는 많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는 거는 6개밖에 없죠. 제착, 사강, 대승 이거밖에 없어요. 제한 능력자, 차고, 사기, 강박, 대리인, 승계인 요거밖에 없으니까 요것만 하면은 다 풀리죠. 1번 차고, 2번 사기 기망, 그 다음에 3번 여기 사기죠. 그 다음에 5번 차고 다 풀리는 거예요. 뭐 틀릴 이유가 없는 문제입니다. 41번 문제는 틀리면 안 됩니다. 자, 47번 문제 한번 볼게요. 47번 문제도 한번 보죠.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문제 틀리면 큰일 납니다. 2번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을 대리하는 게 아니고 본인을 대리하는 거죠. 이 좋은 문제예요. 이거는 이거 틀릴 수가 없어요. 이거 틀리면 큰일 납니다, 진짜. 이건 지겹도록 보는 문제 아니에요, 그죠?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그죠? 자, 49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취소권은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죠. 그 다음에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그러니까 알게 된 날로부터 뭐 이제 3년이죠. 3년 내에서 행사해야 된다. 보통 추인할 수 있는 날로 얘기를 하는 게 뭐 예를 들면 사기, 강박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걸 알게 되었거나 강박 상태에서 벗어났을 때 요런 거니까, 차고 같은 경우에 차고를 인지한 때 그때부터 이제 3년이니까 당연히 알 수 있는 문제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만약에 이 세 문제 있죠. 41번, 47번, 요 49번 요 세 문제 중에서 한 문제라도 틀린 분이 올해 시험 치신 분 중에서 한 문제라도 틀렸다면 그분은 민법 이제 불합격해서 1차 떨어져도 할 말 없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올해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다 어쨌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분들입니다. 이런 문제는 주는 문제예요.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조문을 암기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부분의 조문 문제들은 쉬워요. 그러니까 민법 문제들 중에서 대략 한 10문제 정도는 조문 문제고요. 30문제는 판례 문제예요. 근데 지난번에 학개론 시간 때 말씀드린 것처럼 민법이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대략 50분에서 55분 가까이를 민법에다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왜 그래야 되냐면 이 판례 문제들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에요. 판례 문제들은 보통 한 문제 푸는데 1분 30초에서 길면 한 2분쯤 걸리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잡아먹게 되는데 방금 보여드린 이 좋은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보면 대부분 바로 답이 나오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30초 만에 풀리는 문제들이에요. 요런 게 시간 벌고 가는 문제들이니까 이런 문제들은 틀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생각도 오래 하면 안 돼요. 빨리 풀고 빨리 넘어가야 되는.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문제들이니까. 저런 거 붙잡고 있어봐요. 어차피 안 나와요. 한 번 모르면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빨리 잡고 빨리 넘어가는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떤 조문은 암기해야 되는 조문이고 어떤 조문은 암기하면 안 되는 조문인가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심정욱 교수님의 수업으로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심정욱 교수님 스타일인데 요걸 제가 이 영상에서 해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뭐 저작권 침해 이런 거 없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간단하게만 얘기할 테니까 본격적으로 수업을 듣고 싶으신 분은 심정욱 교수님 걸로 수업을 들어야 됩니다. 자,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107조, 108조, 109조, 110조 민법. 이 107조가 비유 RR 무선. 비진입 표시는 기본적으로 유효하고 알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는 무효.
선의의 제3자에겐 대항하지 못한다. 비유 RR 무선 있죠? 108조 통정 무선. 이제 통정의 표시는 무효고 기본적으로 통정에 의한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무효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죠? 109조 착오에 대한 부분이에요. 내중착 중무선. 내용의 중대한 부분에 착오가 있고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그다음에 선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그죠? 자, 110조 사강 취선. 그러니까 사기 강박에 의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고 선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이거 이런 식으로 외우는 거야. 다 외우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118조 같은 경우 이제 대리권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대리권은 보이게만 할 수 있어요. 대리를 할 때는 보이게 해야 돼. 안 보이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보존, 이용, 계량이에요. 이게 실제로는 약간 다르죠. 보존 원래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보존은 이제 뭐 바꿀 수 있고 안 바꿀 수 있고 있는데 그건 놔두고 어쨌든 대리권은 보이게만 할 수 있다고. 118조는 그거예요. 그냥 그게 끝이에요. 그다음에 126조 이런 거 기월정 이런 겁니다. 표현 대리에 대한 부분인데 기본 대리권이 있는 상태에서 월권 행위가 있고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 사람이 대리권이 있다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땐 표현 대리라고 하는데 그게 암기할 때 조문의 암기가 기월정이에요. 기본 대리권이 있고 얘기한 것처럼 월권 행위를 했고 상대방이 이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것. 줄여서 기월정 이러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127조 본사 대사 성파. 이게 대리권의 소멸이에요. 그러니까 대리권 소멸에서 본인의 사망 또는 그러니까 대리권이 소멸되는 사유가 본인의 사망 또는 대리인의 이제 대사성파, 사망 또는 성년 후견 시작, 파산. 이게 이제 그 대리권이 소멸되는 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문을 기본적으로 암기를 해두면 문제가 바로 풀리는 문제들이 많아요. 조문 문제들은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민법에서는 사실상 주는 문제예요. 맞추라고 주는 문제들이 대부분 조문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 문제들 중에서는 거의 80% 이상은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요 조문 문제가 대략 작게 나오면 8문제, 많이 나오면 10문제, 11문제 정도 나오는데 10문제 나왔다고 치면 이제 8문제는 맞춰야 됩니다. 판례 문제 중에서 너무 어려운 문제들이나 뒤에 가서 그 집합 건물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가등기 담보 이런 부분으로 들어가면 문제가 되게 복잡해지고 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중에서 좀 포기해야 되는 문제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조문 문제는 더더욱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그럼 그 문제들은 진짜 80% 이상은 다 맞춰야 되는 문제들이니까 조문은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개론에서 암기하는 거고 민법에서 암기하는 건 왜 암기해야 되는지가 달라요. 민법은 암기를 못하면 아예 손도 못 대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민법의 조문 중에서 필수 조문들은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판례는 퀴즈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민법 문제 중에서 거의 30문제는 판례 문제예요. 그러니까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문제들이 다 판례 문제인데 이제 판례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그 판례의 결과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판례라는 것 자체가 어떤 사건이 있었을 때 그 사건에 대해서 법원으로 가가지고 판사가 판결을 하고 그런 게 쌓인 게 판례거든요. 그러면 판례를 이해하는 단계는 세 단계로 나뉩니다. 1단계가 이 사건이 어떤 상황인지 이해를 하는 것. 어떤 사건이 일어난 건지. 두 번째가 그래서 그 사건의 판결이 어떻게 났는지를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까지는 문제를 풀기 위한 과정이에요. 근데 세 번째, 왜 이런 판결이 났는가까지 알아두면 이건 이해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1단계에서 2단계까지만 하려고 하면 요거는 암기를 해야 되는 단계거든요. 근데 3단계로 내려와서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이해를 하면요. 암기를 할 필요가 없어져요. 되게 재밌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민법 교수님들 중에서 좋은 교수님들은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어느 정도 설명을 좀 해줘요. 근데 무조건 닥치는 대로 외워라, 닥치는 대로 암기해라, 무조건 이거다 이렇게 하는 분들은 좀 안 좋은 교수님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잘 설명해주는 교수님으로 좀 찾아서 그 수업을 들으시도록 하시고요. 판례 문제들은 대부분 이렇죠. 이름을 붙여서 외우면 돼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 철조망 판례, 예를 들면 뱀장어 판례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개 사례, 소 사례, 계란 사례, 말 사례, 뭐 첩 사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례, 판례 이런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이름을 붙여서 그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요게 재밌는 부분인데요. 판례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실제로 있었던 판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안에 있는 내용을 잘 안 바꿉니다. 실제 있었던 내용을 그대로를 해요. 그러니까 철조망을 가지고 문제가 됐으면 그대로 철조망으로 내요. 뱀장어로 문제가 됐으면 뱀장어로 냅니다. 붕어나 잉어로 안 바꿉니다. 왜냐면 뱀장어는 판례가 있는데 붕어나 잉어에 대해서는 판례가 없어요. 그러면 붕어나 잉어에 대해서는 판례를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계란 사례든 뭔 사례든 실제 있었던 판례를 기준으로 보통 교수님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민법 판례집 공부하는 그런 거를 봐도 다 그 이름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보고 판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어떻게 보면 암기처럼 보이긴 하겠지만 퀴즈 문제를 푸는 것처럼 생각하면 이해의 영역이 또 좀 돼요. 그래서 계속 보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지난번 공부법 동영상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 퀴즈 문제 풀듯이 생활 속에서 계속 이걸 얘기를 해야 돼요. 언급을 하고 이 판례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내가 딴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밥 먹으면서든 술 먹으면서든 옆에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밥 먹다가 말고 밥 먹다가 이제 집사람하고 같이 밥 먹거나 아니면 남편하고 같이 밥 먹거나 여보 내가 문제 하나 내볼게. 내가 만약에 집을 하나 샀는데 요 집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는 거야 남편한테. 그러면 남편이 밥 먹다 처음에는 재밌으니까 듣겠죠. 그래서 그 집을 샀는데 그래서 그 집이 딴 사람이 알고 봤더니 딴 사람이 주인이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저쩌고저쩌고 해서 했으면 야 그러면 나중에 이 집의 주인은 내가 될까 그 사람이 될까? 남편이 생각을 하겠죠. 들어보니까 네일 것 같기도 하고 딴 사람일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너 하면 아니야 이 경우는 경우를 따져봐야 돼 선이냐 악이냐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남편 입장에서 처음에는 듣다가 뭐 맞추려고 퀴즈 문제 푸는 것처럼 맞추려고 하다가 몇 번 듣다 보면 이제 좀 슬슬 지겨워질 거예요. 요렇게 해야 됩니다. 주변 사람을 괴롭혀야 돼요. 그래서 1년쯤 이렇게 민법 공부해가지고 친구한테도 물어보고 남편한테도 물어보고 애한테도 물어보고 뭐 그냥 다 물어봐가지고 옆 사람들이 지겨워 죽겠다. 나 짜증 나가지고 네 옆에는 도저히 니하고 내 다시는 밥 안 먹는다. 이렇게 하면 합격이에요. 이 정도쯤 되면 합격입니다. 그러니까 생활하셔야 돼요. 민법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도 기본적으로 민법 기본이잖아요. 자, 그러면 사람과 사람 사이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계속 던져야 돼요. 계속 던지고 받고 설명하고 던지고 받고 설명하고 물론 이제 그런 경우 있겠죠. 내가 실컷 문제를 냈어요. 자, 내가 땅을 갖고 있었거든. 딴 사람이 몰래 와가지고 여기다 집을 지었어. 그러면 내가 그 사람 보고 나가라고 너 나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실제로는 할 수 없죠. 철거 청구를 할 수 있지만 퇴거 청구는 못합니다. 그죠? 근데 남편한테 문제를 낸 거죠. 남편이 얘기한 거죠. 나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할 수 없어. 남편이 묻겠죠. 왜 없어? 그러니까 왜 없더라? 한번 해보자. 이럴 때도 있을 거예요. 이럴 때 있으면 또 찾아보면 돼요. 또 책 찾아보고 이제 강의서 찾아보고 앞에 강의 들었던 거 다시 들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민법의 판례 공부는요. 그런 식으로 정말 많고 쌓여 있는 거기 때문에 문제를 풀듯이 내가 풀 때도 문제 풀듯이 풀고 그걸 주변 사람들한테 계속 끊임없이 던지면서 내가 내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완벽한 게 내 걸로 만든 내가 딴 사람한테 문제를 낼 수 있고 그 사람이 틀렸을 때 내가 그게 왜 틀렸는지 맞췄을 때 왜 맞췄는지 설명해 줄 수 있으면요. 완벽하게 자기 거예요. 그거는 안 틀립니다. 절대로 안 틀립니다. 판례 공부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오늘 민법, 공부법 이제 세 가지 가르쳐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용어가 익숙해져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조문, 꼭 필요한 조문만 암기할 것. 세 번째는 판례는 퀴즈 문제 풀듯이 계속 익힐 것. 요 세 가지입니다. 판례는 퀴즈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가르쳐 드리는 한의사 아제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